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알테오젠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알테오젠이 조금 올라주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보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 있죠. 뭐 ABL 바이오나 한올바이오 파면 올라오다 좀 빠졌는데 펩트론 좀 올라와 주고요. 전체적으로 좀 빵이 큰 애들 있죠. 시가총액이 1조, 2조 된 애들이 좀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현재 일단 대장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알테가 반등을 하면은 이제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알테오젠이 주가가 좀 올라와 줘야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알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다리셔라.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시간에도 한 0.7% 정도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도 이제 떴는데, 네, 띄워드렸는데 아까 제가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박순재 씨가 대표라고 하는 게 낫겠죠. 박순재 대표가 이 알테오젠 관련돼서 좀 인터뷰가 좀 나왔는데 요거 좀 볼게요. 자,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 요거가 좀 이제 반전 이슈로 좀 떴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고,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은 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키트루다 상용화 막바지 시점 기다려왔다 라는 내용이고,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연말 모임에서 기자와 만나 특허가 잘못됐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적인 히알루론자재 기반 피하 주사 SC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뿐이다. 할로자임은 인간 히알루론지다제 기반 SC 약물 전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할로자임의 SC 약물 전달 기술로는 생체 요소 기반의 인간 히알루론자제인 이걸 활용한 SC 약물 전달 기술 인헨즈가 있다. 할로자임에 관련 기술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03년, 원천 특허로 추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은 27년에 만료된다. 이 때문에 할로자임은 변이체, 엠다제에 대한 특허가 됐으며 이 특허는 34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근데 요거 보면은 박 대표는 엠다제의 특허 무효화를 위해 관련 제품의 사용화 막바지 시점까지 기다려왔다며 몇 년 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할로자임이 광범위한 특허를 갖고 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태클 걸 걸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머크는 최근 엠다제의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PGR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유무 효소성을 특허 심판원에 다시 검토하는 특허 심판 제도 중의 하나다. 앞서 알테오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간 히알루론자제 기반 SC형 변결 기술 알테오젠 B사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08년에 했다. 이거의 미국 특허 물질을 출원해 43년까지다. 자, 머크는 이를 2020년 알테오젠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에 한해 독점권을 요구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간 총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6조 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확실한 건 뭘 봐야 되냐면은 마지막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할로자임과 특허권을 둔 분쟁의 대리자로 나선 머크는 특허 무효를 요청한 이후로 지나치게 특허 청구 범위가 넓음,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요건과 실시 가능성이 부족함, 기존 특허와 기술로 명백성이 인정됨 등을 제시했다. 특허 범위가 광범위의 기술적인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엠다제는 물질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곧 만료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크는 엠다제 특허 기반으로 단백질 조합을 제작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라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엠다제 특허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고 25년에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엠다제를 활용해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 특허에 대한 만료가 27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허청에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그 특허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개발해도 나오지 못하는 약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할로자임 쪽에서는 사실상 이 키투르다 SC형을 무효화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받으려는 거예요? 조금의 로열티라도 챙겨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연말에, 그죠?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펀드나
외국계 펀드나 이제 국내 펀드 이제 매니저들의 매도세, 수익을 챙기는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4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빠졌으면요. 우리 같은 입장,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펀드 매니저 특성상 사실상 수익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알테오젠 10만 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15만 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수익률이 아직 그래도 2배, 많게는 3배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놓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보면은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연말을 앞두고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빠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가 이 내용을 분명히 언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알테오젠 빠졌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다 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이 있으면은 챙겨놓고 가는 습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이 물량은 다시 뭐한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해하는 저는 어쨌건 전문가로서 이해를 하고 주식을 그죠?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박순재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회사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뭐요? 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나 보다. 빠지나 보다. 그럼 1월에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내용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알테오젠이 찝찝한 회사였잖아요. 찝찝한 회사였으면은 뭐 했어요? 대응도 안 해요. 대응도 안 한다. 대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뒤에 누가 있어요? 뒷배가 누구예요? 머크잖아요. 끝났다니까. 여러분 세계 1위의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키트로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병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키트로다라고.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회사가 뒤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1월 달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월에 알테오젠 SC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 알테오젠은 사실상 그때 되면은 지금 이 가격은 보지도 못할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뉴스라는 것은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할로자임 관련된 뉴스가 뜨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야, 공매도 세력이 공격했는데도 주가가 워낙 세니까 이러한 거짓 정보로 주주를 기만하네. 공매도 세력 안 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내가 털릴 것 같냐? 이런 이슈가 나올걸요? 개인들 사이에서.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요? 야, 특허 때문에 빠졌다는데 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뭐요? 이 뉴스랑 사람들의 심리는요,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나오는 뉴스는요, 뭐요? 사람들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 빠진 이유에 대해서 찾으니까 그런 이유를 만들다 보니까 뉴스가 뭐요? 부정적인 이슈로 뉴스를 쓰는 거고요. 부정적인 분명히 이슈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가 뭐가 돼요? 악재 해소라고 뜹니다. 악재 해소. 미래에 걸릴 특허 소송을 미리 좀 받아서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뉴스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일정 매매 아시죠? 일정도 중요하고 섹터의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바이오 섹터에 힘을 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바이오에 힘을 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이오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만약에 끌어올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2차전지를 올리겠습니까? 바이오를 올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요. 2차전지를 올릴까요? 바이오를 올릴까요? 사실상 2차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차전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2차전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매물이 많아요. 주가가 내려오면서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와 반대로 바이오는 신고가에서 한 번의 조정이에요. 다시 돌파할 때 매물대 한 번만 뚫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훨씬 주가를 끌어올리기 쉽다. 지수를 올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 꽂고 있는데 지수가 턴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강세가 나올 겁니다. 왜? 항상 1월은 그랬으니까.
12월 산타랠리 이후에 1월에 항상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고요. 시장은요 항상 퀀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월에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구간에 물량을 잘 쥐고 있어야지 알테오젠에서 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이오가 최근에 그냥 쭉 흘러서 사실 매물대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쳐주면 쏠 수 있는 자리예요. 분명히. 근데 어차피 올려주면 매물이 쏟아지니까 받아먹는 애들 입장에서 굳이 쭉 올려서 매물을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다. 계속 물량을 잡아먹으려면 밀어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한 번만 툭 쳐주면 어떻게 돼요? 봤잖아. 한 번만 툭 쳐주면 알아서 뭐 한다? 매도 물량을 덜어주니까, 던져주니까, 그죠? 굳이 강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냥 툭툭툭 내렸다 타, 내렸다, 내렸다, 이것만 하면 물량이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올려서 물량을 받냐고. 싸게 물량 받고 올리겠지.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알테오젠 잡아가세요. 알테오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제가 브리핑 드릴 거고, 저희 아마 알테오젠 들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알테오젠 얼마나 들고나 볼게요. 자, 알테오젠을 지금 보면 500명이 투표했는데 34명이 들고 있죠. 지금 1900분 정도가 있으니까 500명이 34%면은 170명 정도 되죠. 곱하기 4 하면은 알테오젠 한 500분 이상 텔레그램방에서 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바이오 구독자가 정말 많아요. 들어오시면 아마 바이오 관련돼서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로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 010-9201 6329로 알테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응이에요. 대응. 주가가 빠졌을 때 정말 고점이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구간이 기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또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내가 익절 타이밍인지 아니면 버티고 인내해야 될 구간인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 41만 5천 원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1만 5천 원에 2분의 1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언제요? 날짜 보면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어떨 때죠? 급등 나왔을 때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식을 보는 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알테오젠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3만원, 4만원대부터 다시 45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아니 40만원까지 올라갔을 근본적인 이유는 키투르다 SC 삼상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정확히 말하면 다이치 상큐 4천억 계약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15%의 상승이 나오면 뭐예요? 과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왜? 시총이 20조인 상태에서 15%를 끌어올리면 3조가 끌어올려졌는데 다이치 상큐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41만 5천 원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 몇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알테오젠 들고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알테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생물보안법 12월 언제든지 곧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바이오 폭등장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월에는 최대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안 나옵니다. 12월 초중순까지 나와요. 대부분. 이제 하락 끝나간다 이거예요. 기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금양 50배, 에코프로 30배, 포스코 10배 이런 미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바이오가 올라가겠죠. 바이오 종목에서도 금양처럼 50배, 에코프처럼 30배, 포스코처럼 10배 가는 종목들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처럼 30배라짜리라고 하면 3만원에서 얼마? 90만원까지 가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도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법에 관련된 부분들, 결과적으로 차트 보는 기법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고점을 잡는지 어떻게 저점을 잡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자, 입장 방법은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알테 입장. 알테 입장이라고 딱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과 그리고 이 기법, 요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